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강남역과 잠실 유세를 비롯한 서울 지역 선거운동에 집중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호남과 충북, 강원 지역을 찾아 정권 교체를 역설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유세용 버스에서 일산화탄소 중독 추정 사고로 선거운동원 2명이 숨지자 선거운동을 중단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여수 여천 NCC 폭발 사고 희생자 빈소를 찾는 등 이틀째 호남을 공략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운동원의 사망 사고로 야권 단일화 논의는 장내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여론조사 방식 단일화는 불가하다고 재차 못을 박았습니다. 정치 이슈와 현안에 대한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 맞짱 토론. 오늘은 20대 대선 선거전 개막과 함께 표심 공략에 나선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 전쟁과 소강 상태에 빠진 야권 단일화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둘째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2030 세대를 겨냥해 주거 등에서 청년에게 기회를 주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호소했는데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대선 승리 후 50조 원에 달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하겠다며 자신이 유능한 경제 대통령임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 공략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식 선거 둘째 날 첫 일정으로 전국 개인 택시 공제조합을 찾았습니다. 택시의 공적 기여를 인정해 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고 그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택시 호출 플랫폼 문제와 관련해선 불공정 경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과도한 독점과 횡포, 이게 정말 다수의 많은 택시 종사자들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 강남 거리 유세에 나선 이 후보는 핵심 승부처로 꼽히는 2030 세대를 공략했습니다. 20대 남성 이대남을 향해선 군 복무기간에 입은 손실을 국가가 모두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업과 주거 등 청년 세대의 고단함을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이른바 청년 기회국가 건설도 약속했습니다. 311만 호를 저희가 공급할 때 공급 부문에서는 30%는 무조건 청년에게 우선 분양의 기회를 주자.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을 위해선 대선 승리 후 50조 원 규모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향후 주가 5천 시대를 약속하는 등 경제 대통령 이미지 부각에 힘을 쏟았습니다. 잠시 뒤 저녁 7시부터는 서울 송파 잠실 세내역을 찾아 국민을 편가르지 않겠다는 통합 대통령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만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에게 단계적으로 연간 1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아동 권리 보장 7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윤 후보는 자신에게는 지역주의가 없다며 광주, 전남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이 정치보복 선언이라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정치보복을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식 선거운동 이틀째 광주 송정 매일시장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무인도에 들고 갈 세 가지로 실업, 부정부패, 지역감정을 꼽았던 일화를 소개하며 부정부패는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이 정치보복 선언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을 반박한 것인데 부패 척결은 민생 확립을 위한 선결 조건이며 정치보복을 생각한 적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대통령이 되면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를 단호히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저를 도왔던 사람, 제 가까운 사람, 제 측근 누구도 막론하고 부패에 연루되면 단호하게 벌주고 처단하겠습니다. 윤 후보는 민주당의 지역 독점 정치가 광주 전남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지적하며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 편가르기를 통해 정치 권력을 향유하려는 세력에게 정권 연장을 허락하지 말고 자신에게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자기들 지지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베풀고
이런 얘기합니다. 아이 어렵다고? 어려우면 우리를 지지해라. 그러면 혜택을 줄게. 이게 정치입니까? 윤 후보는 광주와 전북 전주에 이어 충북 청주와 강원도 원주를 잇따라 방문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서울과 부산을 종단하는 유세를 펼쳤는데 국토를 X자로 교차해 동서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취지입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1인당 10만 원씩 인상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어제 발생한 유세버스 사망 사고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안 후보는 사고 수습에 주력하고 있고 여야도 애도 차원에서 오늘 하루 조용한 선거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목포와 여수를 돌며 이틀째 호남을 공략했습니다. 이매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산화탄소 유출로 추정되는 사고로 유세버스에서 2명이 숨지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습에 나섰습니다. 안 후보는 사고 소식을 접한 뒤 천안으로 내려가 고인을 추모하고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던 분들이 이렇게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정말 황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 수습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손평우 논산 계룡금산 지역 선대위원장의 장례를 국민의당 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사망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안 후보의 선거운동 재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망자 발인이 모두 끝난 주말쯤이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기에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부인 김미경 교수가 여전히 병원에 입원 중이어서 가족 리스크가 없음을 강조해온 안 후보의 선거운동에 언제쯤 합류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여야 대선 캠프도 애도를 표하며 오늘 하루 율동과 로고송 방송을 중단하는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쳤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유세 현장에서 고인에 대한 조의를 표명한 데 이어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조문을 갈 예정이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강원도 원주에서 유세 일정을 마친 후 밤에 빈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호남 지역에서 이틀째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심 후보는 전남 영암의 현대 3호 중공업 정문 앞에서 노동자들과 출근길 인사를 나눈 뒤 목포 동부시장에서는 상인들을 만나 거대 기득권 양당 정치를 비판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들의 도덕성 최악입니다. 후보 본인과 가족의 탈법 불법 비리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가고 있는데도 그 어떤 사법적 검증도 거부하고 서로 삿대질과 진영을 동원한 싸움으로 뭉개고 있습니다. 심 후보는 특히 180석의 국회의석과 대통령을 만들어준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개혁과 진보의 가치를 강조하며 이재명 후보와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국회방송 이매련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야권 단일화 논의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유세차 사망 사고로 단일화 논의에 변수가 생길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빈소를 조문하기로 하면서 두 후보가 단일화 제안 이후 처음 만나게 될 예정입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선거운동 첫날부터 윤석열 후보를 향해 단일화 답을 요구한 안철수 후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엔 거부 의사가 확고하다며 대신 답변에 나섰습니다. 선거가 2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도 재차 못 박았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너무 긴 대화가 오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후보의 진짜 그 정책이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단일화의 시한은 40일, 선거 40일 전에 보통 이야기하고 이미 한참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또 총리나 장관직을 제시하는 건 안 후보 정치적 위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치권 안팎에서 거론되는 공동정부론과는 거리를 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가 숨진 선거운동원의 빈소를 조문하기로 하면서 안 후보의 단일화 제안 이후 처음 두 후보가 만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양당은 정치적 문제를 논하는 건 고인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어 단일화 관련 의견을 나누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당이 유세 차량 버스 사고로 며칠간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 것이 안 후보 완주의 변수가 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고를 수습하는데 진력을 한다고 하는데요. 근데 한참 레이스를 하다가 쇼트를 하다가 한번 미끄러지면은 다시 참여하기가 힘든 걸 좀 보시잖아요. 예.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저는 사실 그게 변수가 될 수가 있겠다. 민주당은 또 안철수 후보 등 모든 후보들을 포함하는 통합정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야권 단일화 견제에도 나섰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OTT가 힘을 키우는 동안 국내 유료 방송은 가입자도 시청률도 대폭 줄었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 전문가들은 지금의 유료 방송 규제가 OTT 강자들이 없었던 2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낡은 규제를 개선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모바일 이용량이 증가하고 코로나19 여파로 미디어 이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TV 대신 유튜브나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로 눈을 돌리는 콘텐츠 이용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미디어 시장의 변화 속도에 맞춰 유료 방송 규제를 바꿀 때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우리 유료방송 관련 제도와 규제가 2000년에 제정된 방송법 틀에 아직 묶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바뀌는 현실을 규율하는 데 좀 한계가. 토론에서는 콘텐츠 사업자들과 플랫폼 사업자 간 저작권료와 채널 자리세 등을 둘러싼 갈등 문제가 지적됐는데 특히 유료 방송이 지상파에 준하는 규제를 받기 때문에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지상파와의 기능적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지상파식 규제가 유료 방송에도 이제 계속해서 대부분 많이 준용되고 있는 체계여서 케이블과 콘텐츠 사업자들도 기존 규제로는 사업 확장과 콘텐츠 유통에 한계가 있다며 규제 개선에 적극 공감했습니다. 표현 방법에 대한 규제가 사실은 PP들한테 굉장히 많습니다. 흡연 장면이 안 된달지 상표를 가려야 된달지 그러다 보니까 OTT에 나오는 콘텐츠와 저희 방송에서 나오는 콘텐츠가 같은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권 자체가 지역에 한정돼 있고 그리고 새로운 매체에 비해서는 리소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통이나 영업, 마케팅, 결합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밖에 유료 방송과 OTT의 동반 성장도 논의됐는데 킬러 콘텐츠가 쏠리는 OTT를 유료 방송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콘텐츠 업계도 OTT에 대해 규제만이 아닌 협력을 원한다며 OTT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검토와 관련해 합리적인 개선안이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와 병상 가동률 지표를 보면 감당 가능한 의료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끝까지 협상에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카페 수익금 횡령 의혹을 받아온 김원웅 광복회장이 오늘 자진 사퇴한 데 대해서 국민의힘은 수사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김 회장의 사퇴는 경찰 수사의 포위망이 좁혀오고 회원들이 불신임한 표결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하자 선택한 영혼 없는 궁여지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김 전 회장의 일탈에 내로남불식으로 침묵한 청와대와 민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권인숙 의원이 내일과 모레 이틀간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76차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에 대한민국 대표로 참석합니다. 대표단은 경제 불평등과 기후변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 방안을 각국 의원들과 논의할 계획입니다. 유엔 총회 중 의원회의는 유엔 회원국 국회의원들이 세계 정치 현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로 매년 2월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며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참석을 해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10대 정책 공약을 선관위 정책 공약마당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선관위는 후보자 2명의 공약을 비교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등 정책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유권자들도 정책과 공약을 꼼꼼히 살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대선 후보자의 책제형 선거 공보는 오는 21일부터, 전단형 선거 공보는 25일부터 공개하고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5개 지역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 공보는 2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대선 후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거티브 공방도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여야 할 거 없이 상대방에 대한 비판 논평을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와 이 신천지를 연결 지으면서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아, 신천지 하면 그 종교 집단인데 네, 맞습니다.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공세를 벌이는 이유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신천지 하나에 코로나 민심, 그리고 또 주술 의혹, 그리고 경선 개입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코로나19 초기였던 재작년에 대구 신천지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검찰총장이었던 윤 후보가 신천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사태를 더 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당시 신천지 감염에 대해 그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면서 코로나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쥐꼬리만한 도지사의 방역 권한을 이용해서 제가 신천지 본진에 쳐들어가서 명부 확보했고 신천지의 모든 시설 폐쇄시켰고 교주 이만희 그 아방궁까지 제가 직접 가서 검사를 강제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윤 후보가 무속인인 건진 법사에게 조언을 구한 뒤 신천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면서 주술 의혹을 키웠고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신천지 신도들이 집단으로 당원 가입을 하면서 윤 후보를 밀어줬다는 의혹이 있다며 윤 후보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네. 여기에 현재 그 국민의힘 반응은 어떤가요? 국민의힘은 전부 다 억지라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는데요. 우선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서는 중대본에서 강제 수사를 하면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의견을 밝히면서 그 의견을 따라서 임의 자료 제출 형식으로 수사를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윤 후보가 건진 법사에게 조언을 구한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신천지의 경선 개입설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해명했는데요. 이 대표는 경선 당시에도 이런 개입설 이야기가 나와서 통계를 본인이 직접 살펴봤는데 지역별 입당 편차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후보와 송영길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앞서 보셨던 이재명 후보가 신천지에 대해 강력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역공했습니다. 김성범 상근 부대변인은 경기도 지역 신천지 집단 감염 당시 이 후보는 SNS에 생중계하듯이 경고를 날리면서 정치적 쇼만 했고 그 덕에 신천지 교주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비판에 이제 집중하는 모습인데 여기에서도 주술 논란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선대위 산하 조직의 한 인사가 이 윤 후보를 겨냥해 밀집 인형을 만들어서 흉기로 찌르는 이른바 오살 의식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네. 이 국민의힘은 민주당 선대위가 사실상 예고까지 한 저주 주술 의식을 막지도 않았고 SNS 게시 후에도 논란이 되기 전까지 방치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서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논란의 당사자는 그 당시 술에 취해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다며 사과하고 관련 게시물을 삭제한 뒤 선대위 임명장을 반납했고
민주당은 본인의 사의 표명에 따라 선대위 직에서 해촉했고 이번 논란은 선대위의 입장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여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분신술을 이야기를 하던데 분신술 이건 또 뭔가요? 이재명 후보를 비꼬는 말인데요. 이 국민의힘은 이 후보에 대한 추가 공금 횡령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하루에 점심 9차례, 저녁을 9차례 했고 이같이 하루에 여러 번 식사를 한 날이 총 78일, 금액으로는 390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 다 다른 장소에서 점심을 9차례 했다며 이 후보는 분신술의 달인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된 거군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유세 차량 인명 사고가 나면서 선거 일정을 이제 전면 중단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향후 대선 레이스에 차질이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후보는 부인 김미경 교수의 코로나 확진에 이어서 이 유세 차량에서 운전기사와 이 당원이 숨지는 악재가 겹쳤는데요. 일단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사태를 수습 중입니다. 이 국민의당은 숨진 지역 선대위원장의 장례를 국민의당 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선거운동 재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선거를 20일 정도 앞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안 후보 거취에 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업무와 고용관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안 후보의 경우에는 당대표도 겸하고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책임을 면하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네. 또 야권 단일화 논의도 중단된 상태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저녁 조문하기로 하면서 이 단일화 담판 회동에 물꼬가 트이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실상 장례식장에서 정치적 이야기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네. 이 수습된 후에 날짜를 따로 조율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대선 공식 선거 시작 후에 양강 진영 간 네거티브 공방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16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있지만 없답니다. 어제부터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가 나란히 공개석상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대선전이 본격화되면 후보 못지않게 의뢰 배우자 간 유세 경쟁도 달아오르기 마련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대선에선 양강 후보 배우자가 각각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최대한 여론 추이를 살펴 공식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찌감치 이재명 후보의 러닝메이트 역할을 해왔던 부인 김혜경 씨는 과잉 의전 논란으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상황인데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만큼 이 후보 지원 활동 재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동안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자숙하는 기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시작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 되고 또 남편 선거도 좀 도와야 좋을 테고 일단은 뭐 비공개 일정들을 슬슬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고민을 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 역시 경력 위조 논란에 이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에 휘말린 상황이라 공개 활동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를 비공개로 만난 게 알려져 김 씨의 등판이 임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건희 씨가 윤 후보의 선거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등판하신 거 아닌가요? 유세장까지야 나오실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연스럽게 공개 행보를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개라는 것이 뭐 사전 공개도 있겠지만 사후 공개도 있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활동을 하시지 않을까.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배우자 이승배 씨는 심 후보와 동행 뉴스를 펼치고 있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배우자 김미경 씨는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격리 중이지만 회복되면 곧바로 안 후보 유세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조력자로 때로는 보완제로 배우자들의 지원 활동은 그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양강의 두 후보가 오차범위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있지만 없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김혜경 씨와 김건희 씨. 이들은 과연 언제쯤 공개 활동에 나서게 될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단일화 훈수입니다. 대선판을 뒤흔들 최대 변수로 떠올랐던 야권 후보 단일화가 별다른 진전 없이 소강 상태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단일화 카드를 던진 안철수 후보 측의 여론조사 방식 제안에 윤 후보 측이 난색을 보이면서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두 후보의 신경전 속에 단일화 결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놓고 국민의힘 일각에선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일부 철없는 의원들이나 오만한 의원들이 뭐 그냥 가도 이긴다는 동, 안 해도 된다는 동 자꾸 안 후보 욕에 자꾸 그러는데 오만한 거죠. 안철수 후보 단일화 제안한 것에 대한 반응들을 보면 이거 오만하기 짝이 없는 거지. 이건 뭐 존중하는 것도 아니고 받는 것도 아니고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이게 국민의힘이 오만한 거죠.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이어 윤 후보 주변 인물들이 이를 그르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후보는 가만히 있는데 옆 사람이 온갖 될 소리 안 될 소리를 하고 있다. 안 후보가 단일화 제안을 했으면 우리도 가타부타 대답을 해야 한다며 윤 후보의 답변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에서 지금은 자연인이 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단일화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성사 가능성을 낮게 봤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단일화라는 것은 자기 능력만으로는 될 수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힘을 합하고 단일화하는 건데 윤석열 후보가 독자적으로 홀로해도 당선이 가능하다는 자신이 있는 것 같다며 단일화 협상이 제 궤도에 오르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준석 대표는 안 후보가 제안한 야권 후보 단일화 방식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는데요. 해당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단일화의 시야는 이미 한참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지리한 협상이 이어지던 것이 관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피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 후보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이게 입장이 확고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가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예기치 못한 악재가 겹치면서 야권 단일화 논의도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일각에선 안 후보가 윤 후보, 두 후보가 막판 단판을 통해 단일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많은 기대와 우려가 섞인 야권 단일화, 과연 어떤 그림으로 마무리가 될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전직 의원들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와 현안들을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맞짱 토론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유세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두 분이 이제 유세 관련해서 전문가신데요. 공식 선거운동 초반 이런 시점에 후보들은 어디에 가장 방점을 두고 중점적으로 유세 운동을 펼치는지 궁금하고 또 유세 현장에서 가장 힘든 점은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유세 시작하면 그리고 캠프 전체에서 가장 힘 있는 집단이 누구냐? 일정팀이죠. 아, 일정팀이요? 네. 그게 유세 동선과 이런 걸 다 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로 네. 윤석열 후보는 반대로 했잖아요. 네. 이거 일정팀이 짜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선대본부장 회의를 하지만 기본적인 그 틀을 짜는데요. 그럼 그 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최초 유세를 어디서 할 것인가, 그 장소를 굉장히 고민하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그 장소를 정하는 기준은 후보의 메시지겠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사실상 검찰 독립, 검찰 권한 강화를 최초 메시지로 낸 셈이고요. 네. 이재명 후보는 부산 VTS를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물량 물동이 막 움직이는데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 있는 데가 어딜까 정말 몇 날 며칠 고민합니다. 그래서 짜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가 제일 걱정되냐? 그럼 그 다음에는 가장 힘든 점. 대중 동원이죠. 유세장이 썰렁하면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최소한의 인원은 동원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우연적인 요소로 오니까 어딜 택하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네네.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는 고속터미널 주변에서 했잖아요. 첫 네. 집중 유세를 뭐 이런 식으로 네. 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방송 TV 포커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핵심만 찍은 거고요. 그 외에도 돌출 행동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피켓 색깔도 일정하게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국민 통합을 내걸었는데 지나치게 파란색 일색이어도 안 되잖아요. 또한 국민의힘의 경우는 태극기 집회로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극기를 드는 걸 또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유세 현장은 종합예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어제처럼 날이 또 춥고 이제 그 눈발도 날리고 하면은 더 힘들겠어요. 사고 날 수도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장소와 후보의 그 메시지가 공식 선거운동 초반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네, 어차피 그 어디를 가느냐 이거 자체가 메시지니까요. 네. 사실 이제 유세를 하게 되면 뭐 많은 이제 메시지를 쏟아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판이니까 이제 그 막판에 어떤 핵심적인 메시지가 딱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장소하고 연계를 시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뭐 호남을 간다라든가 거꾸로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영남을 간다든가 대구나 이렇게 가면 이 메시지가 이제 국민통합의 메시지다. 근데 거기서 그런 장소에 가서 그런 공약을 같이 얘기하면서 이거 극대화시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선거 분위기가 이렇게 그 아직까지는 막 끌어오르지는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지지층 결집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녀온 사람이 야 가봤더니 정말 뜨겁더라. 이게 또 입소문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열기를 이렇게 끌어올리고 결집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많이 동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 거기에서 예컨대 뭐 때로는 이제 연예인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그 사전에 문화 행사 같은 거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그것을 고조를 시켜서 일종의 이제 퍼포먼스인데 네. 이제 후보가 가장 클라이막스에 달했을 때 그때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후보에 대한 이런 어떤 결집과 그 어떤 지지, 존경 뭐 이런 열기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거. 네. 그런 그게 게 가장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또 이제 중점을 두는 부분이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20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이게 분위기가 다 고조가 되지 않는 거라면 언제가 돼야 그 확 그러니까 올라옵니까? 이제 이번 선거가 좀 특징이 그런데요. 사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2년과 2017년만 해도 네. 지금쯤에는 만약에 이제 유세를 한다 그러면 저기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에워싸고 운집해 있어요. 네. 예, 골목 끝까지. 그래서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 있고 뭐 빌딩에서도 다 내려다보고 예. 있고.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잘 안 가니까 그것도 있고 또 뭐 비호감 대선이다 뭐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네, 또 네.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어떤 큰 아젠다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꿈이 있어야 되는데 선거에서는 뭔가 가슴 뛰게 하는 그런 거가 그렇게 예년에 비해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거에 비해서는 그 정도로 운집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이 유세전 이틀째인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취약지를 찾아서 집중 공략에 나섰습니다. 또 상대를 향한 두 후보의 공세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특정 개인, 특정 정치 세력의 사적 욕망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기회를 활용조차 못하는 무능함, 세상을 바꾸라고 준 힘을 사적 보복에나 사용하는 무책임함, 이런 것들은 부족함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를 위해,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저 윤석열 반드시 정권 교체하고 전북의 발전 이루겠습니다.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길래 부정부패를 엄단하고 법치를 세운다는 것을 정치 보복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행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네, 이렇게 영상을 보신 것처럼 두 후보는 각각 강남 그리고 호남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또 오늘 호남에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후보들의 발걸음에 담긴 키워드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죠.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 뭐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계속 시종일관 통합을 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권 교체 이걸 계속 외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대응하는 의미에서 통합 내지는 정치 교체를 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아직까지는 조금 더 국민들한테 와닿으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권 교체. 네. 우선 윤석열 후보 저 연설은 사실 저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 주길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이 자꾸 정치 보복, 보복 수사 이런 그 워딩을 되풀이하면 왜 저 말을 계속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적폐 수사 관련하여서 정치 보복 프레임은 그냥 당연히 쫓아오는 프레임인데 네. 나 그거 절대 아니다 하면 할수록 진짜같이 보이기 때문에 진짜같이 보여요. 자꾸 저러시니까. 그러니까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정권 교체를 해서 검찰권을 강화해서 정치 보복하려는 건가? 이렇게 걱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네. 저 말은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 이재명 후보는 저 강남에 가서 지금 그 강남 지역을 돌고 계세요 오늘. 네. 저것의 핵심은 청년 공약, 국민 통합 두 메시지인 거죠. 왜냐하면 강남은 민주당이 못 이기는 지역이잖아요. 서울도 지난 총선에서 180석 가까이 하면서도 강남 사구 다 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일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청년층 그리고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공약하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와 동시에 민주당이 송영길 대표가 구룡마을 있잖아요. 네. 거기가 강남의 핵심인데 거기를 개발해서 아파트 짓겠다. 그중에 반 정도를 청년 아파트로 하겠다. 질 좋은 청년 아파트로. 이런 공약을 내걸면서 청년 공약에 시동을 걸겠다. 그런 얘기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죠.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내에서 선거운동을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수습을 위해서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을 했는데요. 이게 큰 타격이 될지 또 안 후보 완주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사고하고 완주 여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그런 사고로 완주 여부가 달라질 것 같으면 아마 단일화의 경선 제한 이런 것 자체를 안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유세버스 사고는 어쨌든 그 전에 보면 단일화 제안을 할 때 안 후보의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의 그 코로나 확진에 이어서 사실은 상당히 이제 가슴 아픈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사람들이 봤을 때 왜 이렇게 안철수 후보한테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나. 이제 특히 중도층에서는 굉장히 마음이 좀 아플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악재가 될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동정 여론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럴 때는 안철수 후보를 비난하거나 때리는 것을 지극히 삼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우선 정치인들이 대중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감정이 뭐냐? 측은지심입니다. 그래서 되게 보면 한 지역구에 있어서 국회의원 선거도 이전 선거에서 아슬아슬하게 지면 그리고 4년 동안 그 지역을 떠나지 않고 불쌍하게 원해인 상태에서 돌아다니면 다음에 반드시 그 사람이 이기거든요. 그게 측은지심이 작동하기 때문인데 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정말 이게 불의의 사고가 난 거잖아요. 안타까운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뭐 단일화에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단일화 반대에 이용한다거나 이런 모든 행동은 점수를 잃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저 불행한 사고를 잘 해결하도록 지켜보는 게 가장 좋은 거고,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 측의 그 불행한 사건 이제 장례식장에 간다는 거잖아요. 가서 만약에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거나 안철수 후보랑 굳이, 그리고 안철수 후보를 따로 무리하게 만나려고 한다거나 이런 건 모두 별로 긍정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애도는 애도답게 조용히 하고 일은 일대로 처리하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관련해서도 또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오늘 조문을 할 것으로 이제 알려졌는데,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한 이후 첫 만남이기 때문에 아무튼 또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그 만남으로 야권 단일화 불씨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저부터? 네. 우선 만남의 불씨가 살아나려면 100% 여론조사 단일화를 통 크게 윤석열 후보가 받아들여야죠. 그거 이외에는 사실 안철수 후보의 굴복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국민의힘은 그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보다는 안철수 후보의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대단히 강압적이다. 그리고 오늘 저 어려운 일을 당한 안철수 후보 쪽에 네. 특히 이준석 대표가 조심을 전혀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국무총리가 안철수 후보 미래에 무슨 상관이냐, 장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서 일부는 또 5년 후에 대권, 이번 대권이 아니라 5년 후 대권, 뭐 그런 걸 보장하는 식의 무슨 딜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5년 후에 제가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태도가, 안철수 후보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국무총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장관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는 정말 걱정되는 자세이고, 그래서 이재호 전 국회의원께서 너무 오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너무 지극히 당연한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번 그 만남이 어떻게 단일화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윤 후보의 입장이라면 저는 오늘 조문만 하고 다른 얘기는 안 꺼낼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 조문하러 가서 딴 얘기하고 그걸로 언론 플레이하는 거, 이거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걸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조의의 표시만 하고 굳이 안 찾아가는 게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왜냐하면 괜히 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다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위로만 하고, 그리고 안철수 후보도 제가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는 이제 관계가 오래됐기 때문에 조금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제 생각에는 안철수 후보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런 분이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어떤 술수나 이런 게 있는 분이 아니고 굉장히 직설적이고 정직하신 분이에요. 네.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데, 제안을 하셨잖아요. 단일화, 여론조사, 경선, 지난 서울시장 선거하고 똑같은 방식. 거기에 대해서 답하라. 바로 그것만 지금 남아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이 아니면 아마 특별히 지금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또 20대 대선 유세 풍경 속에서 이례적인 상황이 있죠. 바로 후보들의 러닝메이트, 배우자들 모습이 사라진 건데요. 앞서 저희 코너에서 있지만 없다라는 이 표현을 써봤는데요. 이재명, 윤석열 후보 배우자들 일각에서는 좀 표면적으로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았지만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언제 공식적으로 등판을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벌써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돼버렸는데요. 네. 좀 늦었죠, 사실. 등판하려면 시작하면서 좀 등판해야 되는데, 근데 자꾸 이제 등판을 좀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하려고 하면 무슨 일이 터지고 이래가지고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된 거, 왜냐하면 또 새로운 변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등판한다는 네. 게. 그래서 배우자는 특히나 어떤 정치적인 또 언어나 이런 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글쎄 이렇게 말은 있지만 이렇게 등판은 안 할 것 같다. 그냥 지금 이대로 갈 것 같다. 그리고 혹시 하더라도
아주 지극히 공식적인 자리, 이렇게 마이크를 대지 않는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양 후보 배우자 모두요? 네네. 알겠습니다. 김혜경 여사는 조금 원래부터 좀 나오셨으니까 좀 다르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요 전번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법인카드 얘기 그래서 가급적 뭐 그렇게 많이 활동을 왕성하게 하지는 않지 않겠나. 그냥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네네. 봉사하는 수준으로 할 것 같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 김건희 님은 활동을 시작할까라고 약간 뭔가 했죠. 그래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패셔너블한 사진을 공개했고 지금 그 반응을 보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최은순 씨 어머니가 장모죠. 윤석열 후보 장모 관련하여 뭐 사망자 매매 사건이 또 터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식 행보를 시작하는 순간 기자들은 질문하는 존재잖아요. 기자들도 참 딱한 거예요. 어떤 거는 질문을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질문 안 하면 기자는 존재 가치가 없어지니까 네네.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주알 고주알 묻게 되고 그래서 답을 안 하면 답을 안 한다고 비난받고 답을 또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비난받고 이런 상황이어서 저는 김건희 사모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님은 나오기가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답할 게 너무 많아요. 허위 이력, 허위 학력 네. 뭐부터. 그리고 김혜경 님의 경우는 사실 저는 그 사안이 국민의힘이 지금 굉장히 공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량으로 보면 김건희 씨보다는 김혜경 씨가 더 보도량이 훨씬 많은 이 상황은 국민의힘의 공보단이 일을 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국민의힘도 거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나온 것처럼 김혜경 씨가 직접 지시해서 법인카드를 쓰게 했다는 식은 이제 너무 나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하면 오히려 김혜경 씨나 민주당의 경우는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실을 파악한 사실을 네. 그러니까 인정하고 행보에 나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국민의힘 공보팀이 아주 일을 잘하셔서 사실 제가 보기엔 그 사안이 50이라면 100 이상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더 나가면 이게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거기까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자맹을 이어왔던 유승민 전 의원과 또 윤석열 후보가 전격 회동을 할 것이라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이제 OX 질문을 한번 던져볼 텐데요.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전격적으로 발벗고 선거 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X입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X군요. 예. 최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우선 유승민 전 후보죠. 이제 전 의원 입장은 백의종군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주변으로부터 백의종군이 발벗고 나서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이건 정말 유승민 후보는 억울할 텐데 윤석열 후보는 배신자 프레임에 걸려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그래서 조원진 전 의원이 계속해서 45년 구형이 말이 되냐. 그리고 2번에 걸친 형 집행 정지를 윤석열 총장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실 배신자 프레임에 억울하게 걸려있는 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그 프레임이 더해지면 사실 발벗고 나서는 것이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판단을 또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모임은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나고 있다. 통합 행보를 하고 있다. 원팀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그게 현실적인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 행보를 위한 메시지 전달 정도로 그칠 것이다. 네. 네, 의원님께서 조언을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 유승민 전 후보, 유승민 의원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저분이 이제 보면 이렇게
과하지 않은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본인이 무대가 아닌 곳은 절대 나서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게 좀 답답할 수도 있고 또 그걸 좋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번 대선에서 뭐 사실은 유승민 의원뿐만이 아니라 홍준표 대표도 그 공간이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만나서 그러니까 요새 이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여당에서 뭐 통합내각이 유승민 후보를 전 네. 부총리로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싱숭생숭한 좀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좀 몰각시키기 위한 그런 정도의 제스처. 그래서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지한다, 뭐 열심히 돕겠다, 뭐 이런 정도 발언. 그래서 원팀의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칠 것 같습니다. 원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정도로 네. 활동을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뭐 질문인데요. 유세 다니고 이런 게 아니고요. 네. 뭐 만나서 사진 찍고 열심히 돕겠다라는 발언 나오고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렇죠. 정도. 이미지죠, 이미지.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을 성사시킨 데는 그 유승민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왔던 여당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뭐 이런 그 또 이야기도 있는데 여기에 두 분의 의견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그렇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과 네. 의정 활동을 같이 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2014년 원내대표 연설을 합니다. 네. 거기서 얘기한 게 따뜻한 보수, 정의로운 보수, 중부담, 중복지, 경제민주화 계속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민주당 쪽에서 정말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을 때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네, 현장에 계셨다는 말씀이죠. 네, 네네. 그렇게 멋진 연설을 과연 제가 국회에서 들어봤을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저런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고서 바로 폭력적으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려운 길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식의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고 이재명 정부라는 이름을 안 쓰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국민 내각이 이루어져서 저렇게 역량 있는 분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내각이 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네네. 그런데 그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정치 상황을 아니까 캐션 마크죠. 네, 알겠습니다.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뭐 어쨌든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통합 내각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아젠다예요. 사실 국민 통합과 정치 교체라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정권 교체에 맞먹는 아젠다인데 이게 정권 교체 프레임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부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람을 거명함으로써 이게 어쨌든 이렇게 화제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뭐 유승민 의원이 그것을 받고 안 받고 하고 상관없이 네. 민주당은 상당히 이제 그 효과를 봤죠.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여러 번 해봤잖아요. 그런데 정치가 똑같았잖아요. 이런 인식 또한 국민들이 갖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저런 통합적 상상력을 내는 건 저분이 민주당 내 주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이기 때문에 주류일 수 없는 사람이 갖는 상상력이 발동된 거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유승민 의원도 과거엔 주류였는데 이제 비주류잖아요. 그런 역량 있는 비주류들이 연대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정치 교체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맞짱 토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대선 후보들의 치열한 유세 전쟁과 야권 단일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아지겠습니다. 또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호남 서부 지역에 강한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내일까지 호남 곳곳에 최대 7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 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